왜 주민규 선수를 안 뽑냐, 왜 다른 공격수를 안 뽑냐, 왜 조규성을 뽑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규성이 결국 득점왕을 했고요. 벤투 감독님이 어제 내려앉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왜 어제 우리나라가 내려앉았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걸 보고 내려앉았다고 말하는 걸 보고 정말 축구를 모르는구나. 자, 일단은 어제 경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루과이 경기가 아무래도 끝나고 나서는 제가 약간 국뽕을 맞았죠. 어제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리뷰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어제 경기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월드컵 나가서 정말 잘한 경기, 우루과이라는 정말 대어를 상대로 멋진 플레이를 가져간 경기를 앞두고 응원하지 못한다, 좋게 보지 못한다라는 게 난 솔직히 너무 안타까웠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강인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나와. 아, 왜 이강인을 이만큼밖에 안 썼냐, 아, 왜 이강인을 이 정도만 썼냐, 왜 이강인을 15분밖에 안 썼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기사가 훨씬 많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얼마나 좋은 경기를 했는지 11망에 포커스를 주기보단 벤치에서 15분 들어온 이강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미디어, 제목이 벤투의 축구가 진짜 어땠다, 황인범이 얼마나 잘했다, 나상호가 얼마나 잘했다, 김영권이 얼마나 잘했다가 아니라 그냥 해외파에 당연히 쏠릴 수 있어. 당연히 해외파가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외파에 이슈를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진짜 나는 이 기사들을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거 먼저 보여줄게요. 기사 하나 봅시다. 기사. 벤투 선수들 상대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아래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한다, 경쟁력이 있는 경기였다, 양쪽 선수들 다 서로 존중하면서 경기를 치렀다. 이게 중요하죠. 존중. 제가 항상 말하죠.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선수들은 이번 경기가 힘들 걸 잘 알고 있었다. 상대방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라는 걸 우리는 알았다. 우루과이 선수들은 기술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신체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선수들이다. 우리 선수들은 결론적으로 정말 잘했다. 전반에는 더 자항력이 좋았고 이후에는 최고의 상태는 아닐 수 있지만 양쪽 다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 조직력으로 봤을 때 잘했다고 본다. 또 우리가 한 팀으로서,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서 잘 꾸려나갔다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서포트를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정도 경기력을 예상했나? 우리가 훈련한 대로만 한다면 경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자신감이 있었다. 너무 멋있다. 이러니까 뻐이가지. 누가 이런 말을 하냐. 어느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런 말 하는 거나 처음 봐. 이번 경기에서도 그걸 보여줬다.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본다. 와,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본다. 선수들 얼마나 기분 좋겠어. 우리나라 감독이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한다. 선수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스스로를 믿고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앞으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을 텐데 물론 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전에 우리 훈련 때와 다른 상대에 따라서 경기력과 전투력을 맞춰야 한다. 오늘은 그 부분을 잘 보였다고 본다. 역량을 보여줬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메인 기사. 이강인 교체 투입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팀이 어떤 부분이 서포트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9월 달에 안 쓴 이유는 다른 선수들을 더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야. 이강인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강인을 이렇게 강팀 상대로 뛰게 하면 되는 거니까. 선수들이 스피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강인을 투입한 거죠. 스피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능력이 좋기 때문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능력, 파워가 좋다. 이강인 파워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 이재성과 이강인이 또 다른 부분이 뭐냐, 요 파워가 좋다라는 건데 요 얘기를 했고요. 저는 요 말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은 우리가 훈련하거나 전반적으로 수비를 할 때에도 굉장히 좋은 면모를 보여줬다. 그래서 교체로 선택하게 됐다. 한국에서는 사실 팀의 노력보단 개별적인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인 팀의 성과를 생각했다. 이걸 봐야 돼. 또 까는 거야. 또 벤투가 또 소신발언하는 거야. 논란 정지부. 저는 전반적인 팀의 성과를 생각했다. 한국에선 사실 팀의 노력보단 개별적인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걸 보고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를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루과이가 이렇게 못하는 줄 몰랐다. 우루과이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할 수 있었던 이유다. 우루과이 선수들이 폼이 많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우루과이가 골대를 2개를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비길 수 있었던 거다. 여기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첫 번째, 코너킥에서 고딘이 골대 맞춘 거 어쩔 수 없지. 코너킥에서는 우루과이 장점 중 하나거든요. 코너킥이, 우루과이가 코너킥에서 골대를 맞춘 거는 진짜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슈팅은 김승규가 안 막은 거야.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 김승구가 뛰어서 손을 뻗었는데 어차피 이거 안 들어가겠구나 하고 공을 안 건드립니다. 왜? 코너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막은 겁니다. 그러면 어제 경기 제가 국뽕 빼고 말하겠습니다. 어제는 11대 11이 아니었던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축구를 보면서 처음으로 12대 12 경기를 했던 거. 우리나라는 골대가 있었고 상대는 심판이 있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승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제가 월드컵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김승규 선수라는 선수 우리나라 선수 같지가 않다. 우리나라가 이런 골키퍼가 있는 거 모두가 이제 독일 월드컵 때 조현우 선수의 세이빙 능력을 보고 우리나라 어차피 월드컵 가서 처맞을 거니까 조현우 써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추구하는 축구를 하려면 김승규가 필요하다. 뒤에서 공을 잘 만들 줄 아는 뒤에서 빌드업이 좋은 선수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선수는 이번 월드컵이 끝나고 난다면 진짜 김승규는 유럽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승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의 축구가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런 골키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렸을 때 많은 축구팀들이 훈련할 때 빌드업 축구를 하려고 해. 근데 그냥 효창 운동장만 가봐요. 경기장만 가잖아? 경기가 애매해. 강팀 대 강팀이야. 빌드업하는 팀을 본 적이 없어. 그냥 다 결국 뻥이야. 다 결국 킥이야. 우리나라 어린 축구 팀들이 만들어가는 시스템에서 김승규 같은 선수가 나오기가 어렵다. 제가 항상 해왔던 얘기 중 하나 뭡니까? 벤투 감독님은 이강인을 투입시킬 거다. 9월 달에 길들이기를 시전한 거고 결국에 월드컵 때 뛰게 할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뒤에 사진을 보면은 이강인이 이날 안 뛰었을 때야. 이제 안 뛰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이강인은 월드컵에서 뛰지 않을 거다. 이강인은 나중에 뛸 거다. 거의 밀려있다. 조규성한테도 밀렸고 다구영한테도 밀렸고 권창훈, 나상호 이 모든 선수들한테 밀려고 백승호한테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강인이 뛸 가능성은 적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제 조규성을 넣었고요. 이강인을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이게 뭐야? 벤투호가 마요르카 축구를 보고 있다는 거야.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마요르카 축구를 보면서 이강인을 어떤 식으로 쓰면 된다는지를 벌써 벤투는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게 뭐냐? 이강인과 조규성을 넣었다는 거 뭐야? 무리키 조합을 쓰겠다는 거예요. 국가대표에서 무리키 마요르카 전술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심지어 그걸 사용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조규성 얘기 많이 나왔거든. 왜 주민규 선수를 안 뽑냐? 왜 다른 공격수를 안 뽑냐? 왜 조규성을 뽑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규성이 결국 득점왕을 했고요. 조규성이 결국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님은 진짜 계획이 있다. 이 사람 계획이 있구나. 9월달에 7월달에 막 6월달에 전방 압박 이상하게 나갈 때 제가 계속 말했던 게 우리나라가 이 전방 압박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아쉬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전방 압박을 나갔던 이유가 연습을 한 거예요. 이 무지성 전방 압박을 나가면서 우리가 과연 이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월드컵을 나갔을 때 지금 이 무지성 압박을 하면서 빌드업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해봤다는 시도해본 거야. 그걸 전술로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시도를 해봤던 거. 왜? 어제 보여줬잖아.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벤투 감독님이 어제 내려앉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왜 어제 우리나라가 내려앉았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걸 보고 내려앉았다고 말하는 걸 보고 정말 축구를 모르는구나. 정말 축구를 모르는구나. 왜 내려앉은 게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4-3-3으로 뛰었다 4-2-3-1로 뛰었다라고 말하는데 어제 우리나라는 정확히 4-4-2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했던 말이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상대로 뛰려면 4-4-2를 들고 나와서 축구를 해야 된다. 4-4-2 축구가 통한다라고 했잖아요. 내려앉았다는 기준은 여기가 내려앉은 거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내려앉은 축구를 하는 겁니다. 경기를 하다가 공이 당연히 우리가 수위에 몰렸을 때 무지성 압박을 나가기보다는 이렇게 내려앉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물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앉은 상황들이 나오긴 나왔어. 근데 어제 우리는 내려앉은 축구가 아니라 어제 우리가 한 축구는 뭐냐? 상대가 빌드업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축구였던 겁니다. 미드필더들을 꽉 잡아주고 베시노를 또 황인범이 묶어주고 여기서 나상호가 미리 올라가는 게 아닌 각을 재주면서 상대들이 크게 뛰어들어갈 수 없고 빌드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든 축구를 어제 구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루과이가 빌드업을 못하는 나라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얘네가 뭐 했습니까? 결국 킥을 했다는 거야. 계속 뒷공간 킥을 했어. 뒷공간 킥을 했는데 이 킥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많이 나갔죠. 전반전에 초반에는 펠리스트리가 한두 번 뛰고 들어오는 모습은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웃됐습니다. 아웃이 될 수 있는 이유, 얘네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 공간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야. 뒤에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많으면 우리나라가 뭐야? 많이 올라가 있었다라는 거. 내려앉은 축구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한 축구를 한 거야. 왜 뒷공간을 열어놨냐? 김승규가 충분히 나오면서 할 수 있고, 김민재가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한 가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가장 아무것도 안 한 선수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김민재야.